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13일 밤 9시 56분입니다.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원석 내란 특검팀이 오늘 밤 9시 35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구형에 나선 박억수 특검보는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실감하게 되었다면서 감형 사유가 전혀 없고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가 사형을 구형하자 윤 전 대통령은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417호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박 특검보를 향하여 욕설과 야유를 뱉었고 지귀현 재판장은 곧바로 제지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혐의 등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구형 전에 입장을 밝히면서 우선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사법적 판단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이것은 사법적 판단이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특히 1980년 5.17 전국 비상계엄 확대와 거기에 따른 신군부의 집권 과정에 대해서 사법부가 이것을 내란 혐의로 인정을 하고 재판을 해서 당시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되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된 점, 이 사실을 들으면서 아무리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계엄 목적이 계몽령이 아니다. 이것은 장기 집권을 위한 것이다라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아직도 임기가 남아있는데 이런 일을 벌린 것으로 보았을 때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한 것이다. 즉 5년만 하는 게 아니라 더 해먹기 위해서 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되고 그리고 사형 구형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또 재판 절차는 지귀현 재판장이 피고인 측 변호인들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지귀현 재판장이 이렇게 해도 되겠죠? 뭐 저렇게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할까요? 라고 변호인들에게 묻는 모습은 과거 재판에서 볼 수 없는 상당한 저자세였습니다. 이게 앞으로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되는 이런 중대한 재판에서는 피고인 측이 다소 거칠더라도 할 말을 다 하도록 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배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니까 이것은 오늘 지귀현 재판장의 이런 끌려다니는 듯한 재판 진행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건설적으로 한번 토론의 대상이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작년 12월 3일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발작적 계엄을 해가지고 단시간에 국회의 비상계엄령 해제 결의로서 진압이 된 것은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이게 오래 갔다든지 시민들이 더 많이 쏟아져 나왔다든지
또 거기에 사격이 있었다든지 했으면은 오늘날 테헤란에서 이루어지는 사태가 서울에서 여의도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이렇게 평화적으로 해결이 되고 또 법을 통해서 지금 단죄가 들어가고 있는 것은 80세밖에 되지 않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나름대로의 저력을 키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용감한 시민 그리고 소극적으로 저항했던 군인 그리고 신속하게 움직였던 정치인들 그리고 이를 뒷받침했던 언론이 다 합세를 해가지고 윤석열의 무모한 친위 쿠데타 시도를 저지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승리의 날입니다. 감사합니다.